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토트넘 허스퍼가 성적 부진 속에 지난해 말에 있었던 베테랑 선수들의 계약과 관련한 보도 내용을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론지인 텔레그래프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 잭 핏브룩이 나란히 보도하면서 공신력과 취재력이 확인된 기자들의 정보를 통해 손흥민 선수 그리고 벤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이를 통해 이 두 선수가 안정적으로 젊은 팀으로 리빌딩하는 토트넘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예상됐거든요. 하지만 최근 성적 급락 그리고 이 두 선수의 경기력 및 몸 상태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두 선수에 대한 계약 발동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위키 반더벤 선수의 동시 부상 속에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벤 데이비스는 사실 올 시즌 계약이 끝나면 FA 자격으로 새로운 팀을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됐거든요. 하지만 이 부상 이탈 기간 동안 오히려 정말 빼어난 경기력, 어떻게 보면 반더벤과 로메로보다도 더 안정적인 후방 수비력과 빌드업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부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경기력과 성적 속에 다음 시즌 토트넘의 예산 감축 가능성이 생겼고, 이로 인해 10년 가까이 팀에 헌신한 베테랑 고참 선수죠. 손흥민 선수와 벤 데이비스를 나란히 정리하는 듯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 결별을 바라는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의 반응까지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암시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언론의 최신 보도 내용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거취 및 토트넘의 선수단 정리 상황에 대한 현지 분위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토트넘의 팬미디어 중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매체죠. 더 스퍼스 웹에서 2025년 1월이 됨과 동시에 5명의 토트넘 선수가 이제 다른 클럽과 이적에 대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는데요. 1군 팀의 이 5명의 선수가 이제 공식적으로 6개월 뒤 계약이 만료되면서 잉글랜드 바깥에 있는 팀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알린 것입니다. 그 선수 손흥민, 벤 데이비스가 대표적이고,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레길론, 그리고 RP 화이트만 같은 후보 골키퍼 등이 있는데요. 프레이저 포스터 같은 경우도 최근 좋은 경기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빌드업 문제, 포스테코그로 감독의 스타일 문제 속에서 결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레길로는 당장 1월 이적 시장이라도 팔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RP 화이트만은 이미 팀 내에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큰 토트넘 현지 팬들의 관심이 모이는 계약 대상은 손흥민 선수와 벤 데이비스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 두 선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다른 팀과 대화할 수 있는 토트넘 선수 5명이라는 단락 안에서 부진한 시즌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물음표에 직면한 주장 손흥민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정말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잡아야 할 선수, 장기 계약으로도 잡아야 할 선수로 거론됐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제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서 팀 내 최고 연봉을 줘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상황이 급반전된 상황이에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이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잘 보호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우선 경험에 풍부한 또 다른 듀오 프레이저 포스터와 벤 데이비스는 올 시즌 특히 팀의 부상 위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잔류 가능성에 대해 높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결정에 직면한 선수로는 벤 데이비스를 꼽았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 연장 옵션에 대해서는 발동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스포츠웹은 쓰고 있어요. 왜냐? 구단이 손흥민 선수를 이적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더라도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는 원할 해외 팀들 내지 잉글랜드 안의 팀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FA로 보내냐? 이적료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장 옵션을 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벤 데이비스는 솔직히 그 정도로 시장에서 구애가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경우 그래도 팀 내 고연차 선수로서
토트넘 내부 평가상 더 어리고 더 기량이 좋은 선수들에 비해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굳이 벤 데이비스는 1년 연장 옵션이 발동 가능하다면 그걸 발동해서 남고 싶을 선수라는 것이죠. 팀의 레벨도 그렇고 본인이 토트넘을 떠날 경우에 택할 수 있는 팀의 수준이나 연봉 상황을 생각한다면 벤 데이비스는 거꾸로 이 1년 연장 옵션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 안에 연장 옵션 발동 권한은 구단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에 대해서 토트넘 구단은 데이비스가 만족스러웠지만 부상 이후 또 다쳤던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연장 계약을 맺기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새로운 수비수의 영입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실제로 왼쪽 풀백과 왼쪽 센터백을 모두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오가는 벤 데이비스는 남는다고 하더라도 팀에서 4번째, 5번째 센터백으로 정말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데 다음 시즌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을 아예 못 나가게 된다면 이 정도 규모의 스쿼드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도 데이비스에게 이런 연봉을 보장해줄 이유가 없고 데이비스도 사실 연봉을 깎고서라도 남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데이비스가 한 달 정도 전만 하더라도 잔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제는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친한 선수이자 정말 막역한 관계로서 정서적인 공감을 하고 있는 데이비스가 처한 이 상황이 어찌 보면 본인의 상황과 맞물려서 더 토트넘에 남을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는 토트넘이 선수들을 레전드를 대우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 속에 적극적으로 이적을 추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올 시즌 벤 데이비스는 분명히 포스테코글 감독 체제 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었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로메로와 판더펜이 모두 부상을 당하고 또 드라구신도 모든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었고 퇴장 문제들도 있었죠. 여기에 풀백 자원들까지 불안정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스턴 빌라전 4대1 승리 당시 교체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것에 이어 맨시티전 4대0 승리 당시 풀타임으로 배우를 지켰고 풀럼전 1대1 무승부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본머스와의 경기 0대1로 패배할 때 고전했지만 이때 보상을 입고 쓰러졌던 면이 어찌 보면 유로파리그 경기를 포함해서 정말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면서 눈 부상도 있고 근육 부상도 있고 지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잘해주니까 이 선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애매한 선수 데려오느니 벤 데이비스를 전천후 백업으로 1년 연장 옵션을 하는 게 팀의 이득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토트넘이 이 본머스전의 햄스트링 부상 이후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상에서 회복하고 이제 노팅엄전이나 울버햄튼전에 맞춰서 벤 데이비스가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훈련에 복귀를 시켰는데 그 훈련에서 또 다치니까 이러면 몸이 약해졌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앞으로 언제든지 또 다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연봉을 주는 것만큼 이 선수를 써먹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 속에 이제 보류하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경우 그 가능성은 살아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앞서 텔레그래프나 디애슬레틱이 보도했던 때와 비교하면 벤 데이비스의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벤 데이비스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천후 자원으로 아치 그레이가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가 잘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만 쓰고 앞으로 아치 그레이를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본래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자원으로 영입을 했지만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래서 오른쪽 풀백의 백업 역할도 했는데 왼쪽 풀백으로 배치했을 때도 꽤 잘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센터백으로 뛰면서 가장 꾸준한 경기를 뛰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 벤 데이비스보다 더 어린데 더 연봉도 적고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새로운 다른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하는 게 낫겠다. 그 아치 그레이를 전천후 백업으로 쓰면서 또 미래를 위해 키우면서 다른 영입을 하고 데이비스를 내보내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그레이가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드라곤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진짜 센터백이 필요하고 풀백 센터백을 모두 영입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를 현재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에 센터백 보강으로 잡고 있어요. 데이비스가 말씀드린 대로 나갈 가능성까지 생각을 할 경우 정말 필요한 건 센터백이 되겠죠. 그리고 센터백이 온다면 더더욱 데이비스를 남길 이유가 없어지겠죠. 물론 이 센터백을 1월 달에 노리는 자원들이 여러 위기에 빠진 수비 보강이 필요한 팀들이 동시에 노리다 보니까 꼭 토트넘의 영입전에서 승리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급된 선수가
이탈리아 우디네세에서 뛰고 있는 덴마크 유망주인 토마스 크리스텐센 선수인데요. 우디네세가 우도기를 데려온 팀이잖아요. 결국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드라구신도 데려왔고 로메로도 데려왔고 벤탄쿠르, 크루세스키 많은 선수를 데려온 토트넘입니다. 비카리오도 그렇고요. 파라티치 디렉터가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지금은 디렉터가 아니지만 다시금 영향력을 높이면서 토트넘이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임대 조건으로 또 저렴한 조건으로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움직임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크리스텐센이 토트넘 그리고 레스터시티의 경쟁 체제로 영입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강등 위기에 있는 레스터보다는 확실히 토트넘이 주도권을 갖고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크리스텐센은 어떤 선수이냐? 이 선수 198cm의 장신입니다. 확실한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이 선수의 유형이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얘기는 또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생각까지 염두에 두고 수비수를 보강을 하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선제적인 선수 추천을 하지 못하고 주어진 선수 안에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수비수의 부상, 이탈, 공백을 채울 선수가 드라구신과 유사한 유형의 선수라는 것은 토트넘이 새로운 감독과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지금 드라구신이 뛰고 있는 자리에 겹친 선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히트맵을 보시면 우디네세에서 뛰면서 오른쪽 센터백 자리도 뛰긴 했지만 왼쪽 센터백 영역도 오른발잡이지만 충분히 커버를 했기 때문에 양발을 어느 정도 두루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높이가 있고 또 활동 커버 범위가 꽤 넓기 때문에 키에 비해서 배후 커버력이 있는 선수다. 속도가 있는 선수다. 패신력도 있는 선수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의 축구에도 적응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1650만 파운드로 꽤 적지 않은 이적료가 책정되어 있지만 이 정도 금액은 또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아주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레스터시티 외에 레버쿠젠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꽤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선수다. 지금 덴마크 21세 이하 대표 선수로 뛰고 있지만 올해에는 성인 대표로의 차출이 예정되어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나이와 또 잠재력을 모두 고려한다면 연봉과 이적료를 모두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원하는 프로필에 딱 맞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더 원했던 센터백은 우즈베키스탄 대표 센터백으로 현재 랑스에서의 활약으로 아주 많은 좋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후사노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뉴캐슬, 토트넘의 관심을 모두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분명히 이적 시장에서 높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기자죠. 이 기자가 새해 들어 최신 독점 보도를 통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후사노프 영입전에 가세했다라고 보도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물론 주전 경쟁에서는 어려움이 더 크겠지만 맨시티로 가는 것을 후사노프가 선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맨시티가 지금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겪고 있는 성적 부진 안에 대대적인 선수단 리빌딩 또 젊게 선수들을 바꾸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센터백도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고 풀백도 되는 이 후사노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다면 토트넘도 원했지만 뉴캐슬과의 자금 경쟁도 만만치 않았는데 맨시티까지 끼어들면 이 후사노프의 마음까지도 잡기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엔 크리스텐센 쪽으로 헌화한 게 아닐까. 사실 이 후사노프가 왕다고 했을 때도 왼쪽 센터백, 왼쪽 풀백이 가능한 자원이니까 데이비스의 역할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데이비스가 이렇게 부상 이슈를 겪고 있을 때 이미 데이비스에 대한 1년 연장 옵션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많은 시시각각 변한 상황들 속에서도 토트넘은 데이비스를 재활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수비수 쪽으로 선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조금은 불쾌한 반응들이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새로운 계약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팬 반응을 소개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반응이 토트넘 팬들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고 구단을 비판하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 지난해 마지막 경기였던 울버햄튼과의 경기 페널티킥 실축 상황 이후에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 손흥민 선수를 이제는 보내도 되겠다라는 분위기로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분위기는 굳이 또 그런 반응들을 소개하고 확산하고 있는 영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토트넘 구단 측에서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거나 내보냈을 때 반발심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시면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시즌이 끝나기 전에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며 일부는
구단이 손흥민 선수에게 재계약을 제한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30경기에 출전해 169득점을 기록한 다재다능한 공격수인데 현재 손흥민 선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면서 지난 12월 29일 울버햄튼전 2대2 무승부 당시 토트넘 서포터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당시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을 실축했고 64분 동안 뛰면서 27번의 공격적인 볼터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경기였다면서 특히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부정확했던 점에 대해 팬들은 실망했고 클럽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장기적인 헌신에까지도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이게 기량저하도 있겠지만 본인도 떠나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이거 태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까지도 토트넘 팬들 일부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사의 단락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모욕감을 주는 멘트가 나왔어요. 손흥민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토트넘 서포터들이 있다는 것이죠. 흥민 선수 타임 is up이라는 표현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클럽에서 활약하는 내내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잘했다는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도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며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울브스를 상대로 경기장 위에 최악의 선수였다고 주장하며 이제 그의 계약을 끝낼 때라고 생각한다고 알린 것입니다. 그와 맞물려서 윌슨 오도베르,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프랑스의 유망 윙어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선수가 오는 것만으로도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하는데 특히 왼쪽을 기반으로 뛰고 온더볼에서의 드리블 기술이 굉장히 좋고 득점력까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장기적인 후계자로 여겨졌던 선수이거든요. 이 선수의 부상, 햄스트링 수술이 장기화되면서 어찌됐거나 최소한 올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남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축구화를 신고 재활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렸고 여기에 토트넘 유스 출신인 마이키 무어도 딱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한국 국적으로 양민호 선수 역시 실제로 오른쪽에서 주로 강원에서 뛰어갔긴 했지만 그 역시 오른발잡이고 양발을 둘 잘 쓰면서 왼쪽을 기반으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올 때의 능력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베르너의 임대 계약도 끝나고 손흥민 선수의 계약도 끝나는데 이미 왼쪽 사이드를 볼 선수가 3명이 있다.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오도베르 외에 유망주, 무어와 양미어까지 있고 만약 히샤이성이 떠나지 않고 남는다면 또 왼쪽을 볼 수 있는 베테랑 선수다. 히샤이성은 솔랑케 역할도 할 수 있고 왼쪽 사이드도 갈 수 있는데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 정도 공격진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한 시즌을 보낼 수 있다. 오른쪽에는 쿠루세스키와 존슨, 양민혁이 번갈아 뛸 수 있고 왼쪽은 오도베르, 무어, 양민혁, 히샤이성이 뛰고 전방은 솔랑케, 히샤이성의 임대에서 돌아올 벨리스나 또 후반기에는 임대를 갔다가 다음 시즌에 맞춰 돌아올 것으로도 알려진 랭크셔 등이 있으니까 유망주와 주전 자원이 충분히 적절히 섞여 있는 거예요. 또 메디슨의 경기력이 최근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클루세스키를 오른쪽에 두고 메디슨을 가운데 놓을 수도 있고 또 클루세스키를 그 자리에 놓을 수도 있고 베리발은 아예 이 자리에 좀 더 공격적으로 쓰는 게 낫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보강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사르, 비수마, 벤탄쿠르, 그레이만으로도 충분히 더블 스쿼드가 됩니다. 수비 라인도 부슈코비치가 지금 벨기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올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합류할 임대 선수 내지 또 완전 계약으로 올 일부 선수들까지 더해준다면 충분히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는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 없이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충분한 스쿼드를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제한된 임금 구조, 연봉 절감, 인건비 절감으로 운영하면서 또 새로운 시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 래퍼이자 토트넘의 팬으로 유명한 AJ 트레이시는 토트넘 구단의 이런 행보와 행태를 파악한 것 같아요. 토트넘의 VIP석도 등장을 하고 정말 영국을 대표하는 뮤지션 중에 한 명으로서 아마도 그 본인은 일반 팬들보다는 토트넘의 내부 상황과 정보를 잘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인물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스퍼스, 옳은 일을 하세요. 소니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세요. 최고의 선수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 선수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일을 고려한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마감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를 떠나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마감한 그 조건은 무엇일까? 1년 연장 옵션은 아니라는 것은 AJ 트레이시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듯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좋은 장기 계약을 안정적으로 제시해준다면 남을 생각이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나를 FA로 보내달라. 이런 생각이라면 토트넘 팬 입장인 AJ 트레이시는 손흥민 선수에게 단연의 좋은 계약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팬 여론이 모두 그와 같지 않은 상황은 오히려 토트넘이 실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풋볼 런던도 손흥민 선수가 이미 지난해 11월에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서 올 시즌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라는 당시 인터뷰를 재조명했는데요. 11월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직 구단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은 매 순간 목표가 같아요. 특히 이번 시즌에는 많은 대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승에. 우리 모두 올 시즌에 집중하고 있고요. 선수단을 비롯한 구단의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뛴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아직 구단과 계약이 남아있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겠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반대로 본인이 집중하겠다는 말과 달리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잘 아는 영국 런던 거주 피파 공인 에이전트죠. 폴 오키프가 최근 토트넘 최대 팟캐스트 레스트 워드 온 스퍼스에 출연해 이렇게 얘기했죠. 토트넘이 1년 전, 아마 18개월 전쯤 그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약속했던 새로운 장기 계약의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사견이지만 그때부터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최근 3개월 사이죠. 그 3개월 사이 손흥민 선수의 코멘트,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도 이미 올 시즌이 내가 토트넘에서 보낼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보수적으로 본인이 정말 신중하게 인터뷰를 한 손흥민 선수임에도 그런 느낌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라는 느낌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영국 현지에서는 오는 1월 4일 토요일 밤 9시 30분 새해 첫 경기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축소되고 교체 자원으로 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 상황과 앞으로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올 시즌의 성적은 어떻게 될지, 새해 너무나 중요한 손흥민 선수의 미래가 걸린 뉴스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